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현대제철의 악재가 조금 있죠. 뭐 관세라든가 중대재, 전기료에 대한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삼중고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트를 10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까지 10개의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4월 28일부터 현대제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쭉쭉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정확하게는 7월 30일에도 얘기를 해드렸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의 추정치가 변동이 없었어요. 변동이 없었는데 아마 내일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 참고로 8월 16일이고요. 변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언급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한 일주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벽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미국에서 관세 더 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 이때는 관세가 엄청 많이 붙었죠. 그리고 미미아에서 2023년에는 제외를 됐는데 2025년에는 지금 관세, 상계 관세를 3배 더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계 관세가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국에 피해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를 매길게. 근데 기존의 관세보다 지금은 3배 더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상계관세를 현 수준에서 최대 3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상계관세는요. 미국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상품을 수출하고 이로 인해서 수입국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관세인데 뭐 이전에 50% 관세가 이어졌는데 거기에 상계관세까지 있고요. 이 상계관세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 상무부의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 상계관세 행정심사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22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 열연강판 심사를 진행한 결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1.47%와 2.21%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전기료 우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전기와 산업용 전기의 요금 차이가 있는데 이 산업용 전기를 통해서 현대제철이 철강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품목이 이미 50%였는데 거기에 상계관세가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의 경우는 0.86%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현행 0.76%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2026년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한국산 열연강판의 상계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첫 해가 거의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0%였는데 2024년에는 뭐 팔지를 많이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미의 관세, 무관세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전에 2023년에 낮은 전기요금 등을 문제로 삼아서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한 상계관세에 불복해서 CIT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 소송 역시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해서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수정된 의견을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관세 그대로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K-스틸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좋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산업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력 사용이 많은 철강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직격탄인데 1kW당 1원이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 원가 부담이 200억 원에 증가한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1000억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 현대제철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전기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중대재해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주가 악재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대제철의 주요 업체가 40에서 50%가 건설 현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중대재해 악재가 있게 되면 프로젝트가 더 줄어들게 되고요. 철강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2025년에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왜? 2024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에 요금 인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최소 200억 정도 다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100억 정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향 조정이 되는 건 뻔한 얘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관세 약제도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매출액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가 지금 519억에서 458억, 당기순이익은 519억인데 당기순이익 밑에 보게 되면 지배주주가 있죠.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EPS와 PER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되게 되면 매출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악재로 인해서 한 번 정도는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역시 이전에 대비해서 1분기가 너무 악재다 보니 턴 어라운드가 2분기에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유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요.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관세가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시장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관세는 유지라는 것 때문에 악재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거기에 노란봉투법과 함께 세법에 대한 문제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한 번 더 밀린 거고요. 그런데 중대재해법 통과가 이날된 거예요. 8월 4일. 그래서 이날도 하락을 한 겁니다. 그나마 저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계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32,0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인상 요금까지 악재가 존재를 한다라면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면 1차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3만원은 깨지면서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29,000원대까지 앞으로
10%가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괜찮아요. 혹은 중대재해법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전기료 인상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9,000원대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다만 중대재해법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오는 거는 아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목표 주가와 함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될 경우 앞으로 13% 정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적어도 32,000원을 이탈을 할 때는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PER과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과는 뭐 다르게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충격은 한번 더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29,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 다른 나라의 철강 회사들보다는 저렴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한번 충격이 왔다가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어떤 걸 보여드렸었냐면 이걸 보여드렸죠. 4월 28일부터 얘기를 쭉 했고 7월 23일에는 50%의 실적이 달성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매수한 게 한 24,000원 이 전후거든요. 24,000원이면은 12,000원이면 36,000원이죠. 그래서 50%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한 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3% 정도 최소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3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5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10종목 있죠. 이 10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현대제철을 보유하고 있으신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누군 줄 알고 가입을 합니까?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어떤 종목인지는 알아야죠. 저도 어떤 종목 때문에 이 텔레그램을 관심이 있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중복 가능이니까 세 개 다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누군지 알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갖고 저거 보내주시면 이렇게 로켓 주식 해갖고 제가 올려드려요. 주식 공식이라고 적혀 있죠. 뭐 이전에도 제가 2차전지를 계속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NT나 에코프로, LG노텍 뭐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거죠. 특히 PMT의 경우는 8월 14일이죠. 오늘이 8월 16일인데 37,050원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확인해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됐는지, 37,050원에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개, 근데 내가 이 10개를 다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종목도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드려요.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도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뭐 궁금하시면 들어오셔갖고 텔레그램 주소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